13번 못 풀었지? 13번 힌트 줄 테니까 같이 풀어봅시다. 그리고 조금씩 풀 수도 있어. 이거 한 번에 다 풀면 머릿속에 안 들어가니까 한 문제씩 골라서 풀고 다시 수특 확통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신이 있기 때문에 둘은 확통 그 수특 뒤쪽에 남은 거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지난 시간에 봤기 때문에 몇 개만 풀어보자고. 13번이 어려워서 객관식에서 13번이 어렵게 나왔어요. 환상적으로 했잖아요. 오케이, 신수미 힌트. 아, 코사인 법칙 생각이 안 나요? 그거는 엄청난 힌트잖아. 야, 다시 한번 공식 정리하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거든요.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다 기억 안 나면 안 되죠. 사인은 생각납니다. 코사인 법칙 이거예요. 코사인 법칙. 코카인 댄스 알죠? 저거 익숙하다. 마주보는 변의 길이 제곱하고 각의 코사인 값하고의 공식이 있죠.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변형 공식은 이거죠. 변형 공식도 있어요. 코사인 A를 정리하면은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리고 수능에서도 지금 대놓고 도형 문제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안 쓰면은 못 푸는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저런 문제 나오면 특히 13번 쪽에 나왔으면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이나 생각하고. 코사인이 필요할 것처럼 생겼어요. 사인 법칙은 어떻게 돼 있죠?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죠. 그리고 이거는 변형할 수 있죠. 사인 A는 2R분의 A, A는 2R 사인 A,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C, 변의 B는 사인 값을 B라죠. 그렇죠. 끝! 힌트 주겠습니다. 여기 길이가 지금 비율이 3대 5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삼각형의 외접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인 법칙을 써야 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인 C분의 왜 저건 못 봤다. 이거 5루트 3, 5루트 2. 5루트 2를 비례상수 K를 써서 수로 확정을 해버려. 3K 이렇게. K는 사인 A분의 3K 해가지고 이 사인 C는 있잖아요. 코사인밖에 없는데? 라고 말하면 곤란하지. 코사인을 알면은 빗변의 길이와 밑변의 길이가 3대 1인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여기 루트 8이니까 사인 값이 3분의 루트 8. 사인 BCD가 C거든요. BCD. 사인 이게 C니까 사인 C는 3분의 루트 8이라는 거를 적어놓고 해야 돼. 근데 코사인은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둔각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인은 둔각이라도 90도 이상에서도 값이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인 법칙이 생각이 안 나서 거의 다 못 풀었을 거야. 야, 이걸 하면 뭐가 좋은 거냐? 사인 A가 구해지는 거예요. 각 하나를 알아내는 거라고. 참고로 잘못 얘기했는데 이게 같은 게 아니고요. 흥분했다 선생님이. 얘는 이 큰 원의 반지름의 2배고 요거는 사인 A분의 3K는 작은 원의 반지름의 2배. 이 스몰 r. 이게 힌트입니다. 근데 이게 몇 대 몇이 나와 있을 거예요. 원지름이. 선생님도 이거 문제 다 풀어봤어. 확통하고 미적까지 싹. 그래가지고 좀 흥분했는데 단계별로 힌트 준 테니까 여기 해서 먼저 사인 A 알아내세요. 야, 굉장히 이게 세련되게 됐어, 문제를. 연정이가 지금 도전해보고 싶다니까 좀 시간 더 주겠습니다. 그 다음 힌트 필요하면 얘기합니다. 사인 A는 5분의 4 나와야 됩니다. 나옵니까? 오케이, 뉴스민 좋았다. 고작 거기까지였는가? 그 다음 힌트. 사인 A는 5분의 4 확실하게 구해두시고요. 이거를 보는 순간 이 A 각도는 있는 거니까 A가 들어간 삼각형에서 뭐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꼭 이 삼각형은 이제 사실 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구하는 게 지금 ABD의 넓이를 알려줬잖아요. ABD. 그러니까 BD를 그어야 되죠. ABD 넓이가 2라고 알려줬다? ABD 넓이가 2. 이걸 그으면은 사실 삼각형이 ABD에서 넓이를 알려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길이가 뭔가 있으면 좋아. 지금 있는 게 BC가 3이고 CD는 2란 말이야.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삼각형의 길이가
하지만 이 ABD 넓이가 2니까 그걸 쓰려면 뭐 길이라든지 각도는 하나 있고 길이라든지 길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BD를 구해야 돼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BD 구했습니까? 뭐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세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힌트가 있어. 이 삼각형 ABD의 넓이가 지금 다 개연성 있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 중인데요. 어거진데 살짝 원이 나오니까 사인 법, 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 있으니까 사인 법칙 쓰라는 거. 사인 법칙 쓰는 게 살짝 어렵습니다. 근데 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지름의 비율이 2배다를 이용해서 반지름도 2배니까 그걸 가지고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쓰고 사인 법칙 써서 연립하는 거. 그게 살짝 어려웠는데 거기까지 하고 나면은 어려울 게 없어요.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정해져 있어요. ABD 삼각형의 넓이가 2니까 ABD의 변을 알거나 각을 알아야 돼. A는 아는 거죠. A를 아는 게 강력한 거야. 지금 사인값 하나 있으면 다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 C도 아는 거. 길이 아는 거 이거 있는데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AB랑 BD랑 DA가 있어야 뭐 넓이를 어쩌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BD를 구하는데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야 돼. BCD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나오지.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코사인 값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BD를 빨리 구합니다. BD 구하면 빨리 채팅 쳐라. BD를 구해야 돼요. 연정이는 계속 담가시고 수민이, 성현이는 BD를 구해서 채팅 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할 시간 좀 주고 힌트 또 주겠어요. BD 구하는 거야. BD 빨리 구해라. 이걸 이렇게 구하라고요. 이 삼각형에서. 잘했습니다. 김사희. 루트 17이었죠. 코사인 법칙 쓰면 됩니다.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안 쓴 조건 요거 마지막 삼각형 ABD의 넓이가 2니까 요 ABD 근데 선이 많으니까 막 복잡해 보이는데 집중해야 될 거 그냥 이 ABD 삼각형만 보면 변이 여기가 없잖아요. 여기가 없고 없어. 근데 문제를 봐도 이 AB랑 지금 AD를 더하라 그랬거든요. 한 방에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미지수를 X랑 Y를 두고 각 A 각도는 사인 A 있죠. 사인 A 5분의 4입니다. A는 각도를 알고 변의 길이는 둘 다 모르는데 마주보는 변은 또 있고 그리고 넓이가 2다를 이용해서 식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거 21. 연정이 끝까지 해결했습니다. 잘했어요. 아주 멋있어요. 제가 이걸 풀다니. 여기서 그 다음에 조건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마지막 곱이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코사인 법칙밖에. 그렇게 했어요? 네.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써야 됩니다. 여기서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17하고 사인 A가 있으니까 코사인 A 구해놔야 돼. 요번에는 이 A를 가지고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 미친 듯이 쓰는 문제였던 거예요. 어려운 문제 이거. 2분의 1 AB 사인 세타까지 넓이 공식까지 다 나오는 거야. 총집합. 근데 다 수원 내용만 가지고 낸 완벽한 평가안의 환상적인 문제라서 내가 여러분을 그냥 바로 안 풀어주고 지금 풀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환상적이잖아. 이런 문제를 내가 사실 여러분 가르칠 때도 맨날 찾는단 말이야. 내가 이런 거 보여주려고. 엄청난 문제였잖아.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 모든 식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 들어있어. 모든 게. 그리고 그림이 복잡해 보이니까 그런데 항상 뭔가 이 명확하게 얘만 바라봐야 돼. 생각보다 할만하네요. 생각보다 할만하죠. 근데 선생님이 사실 어렵습니다. 선생님 집에서 혼자 풀 때는 처음에 사인 법칙이 안 보였어. 처음에 이거분의 사인 A분의 이거는 이 사인 이렇게 해서 비례식 세우는 거를 한참 생각했어요. 선생님도. 저 쌤이 말 안 해줬으면 못 풀었을 거예요. 그것만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는 코사인은 그래도 두 번째 어려웠던 건 이거 X랑 Y 둘 다 미지수로 놓고 하는 거. 요게 이런 거가 살짝 어려운데 여기 문제 이게 있기 때문에 놓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사인이 5분의 4니까 코사인 5분의 3인데 또 조이침해야 될 거 있어. 여기가 둔각이거든요. 이거 조심했습니까? 네. 둔각이니까 코사인은 부호를 음수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으로 해야 돼. 코사인 여기서 틀렸어. 좀 내가 2학년 학생한테 풀어보겠거든. 2학년 좀 잘하는 친구 있어요. 풀었어. 근데 여기서 하나 틀렸어. 마이너스. 그러면은 사인은 알아낸 거예요?
아, 사인데 힌트 줬죠. 아니, 어려워하더라고. 다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어려웠어요. 제가 지지 않았군요. 그래서 루트 17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코사인 a를 뭘로 써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5분의 3으로 갖다 놓고 여기다가 사인에 5분의 4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곱과 제곱의 합 나오니까 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말하면 우리 반은 다 하기 때문에. 야, 누수민 깔끔하게 이해됐죠? 진짜 엄청난 문제였다. 너무나 환상적인 문제, 이거는 역사적인 문제. 내가 학교 선생님 이런 것도 변형해서 되지. 귀찮아서 안 낼 건데요. 하나만 더 하자. 재밌잖아. 근데 14번은 힌트만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집에서 풀어봐라. 지금 푼 사람이 2명 있으니까. 근데 이 14번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2 도함수 활용 6강짜리 강의를 한 거야. 근데 물론 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뭐 속도, 가속도 얘기는 끝까지 안 했지만 중요한 거는 얘를 항상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거죠. 근데 항상 인수분해가 돼 있으니까 속도의 함수를 그냥 그리는 게 내가 좋다 그랬잖아. 항상 봐봐. 속도를 그냥 먼저 그려서 위치를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0 찍고 1 찍고 A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A가 양수거든. A가 어딘가 여기 있으면은 2A가 여기 있겠죠. 2A는 훨씬 더 멀리. 하나 그림을 그려보면은 최고 차이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4차 함수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시각 t가 0보다 작은 거는 원래 버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0보다 작은 건 버려야 돼요. 항상. 운동에서는. 그리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은 속도가 0이 되면서 속도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운동 방향이 앞으로 가다 뒤로 가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운동 방향을 3번 바꾸는데 운동 방향을 출발하는지 한 번만 바꾸라 했잖아요. 한 번만 바꾸도록 하는 A. 그러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값은 이렇게 A가 이렇게 X축값 너무 많이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거는 1이거나 아니면 2A가 1이 되거나 이 두 가지 그림이죠. 하나만 그려줄 테니까 여기까지만 힌트 준다. A가 만약에 1이 되면 여기가 1이 되면 1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t 빼기 1의 제곱 t 빼기 2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0, 1, 인데 인수가 2개 있으면 접한다. 그런 거 강조 엄청 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그림이. 그리고 여기서 움직인 거리는 이 넓이가 돼요. 그래프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고 위치의 변화량은 이 넓이의 부호까지 같이 가져갑니다. 적분값이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가다 뒤로 가는 거니까 2초에서만 방향을 바꾼단 말이에요. 1초에서 방향을 안 바꿔요. 잠깐 멈췄다 앞으로 다시 가는 거야. 다시 던지라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되는데 하나가 더 있어 사실은. 0, 1, 2 뭐죠? A가 2분의 1일 때 0, 2분의 1 A가 2분의 1이면은 얘가 1 돼가지고 얘랑 같이 찾아요. 그래서 A가 2분의 1 때는 A가 0일 수는 없어요? A가 0일 때는 0일 수 있네? 0일 때 안 해봤네? 선생님 A일 때 0 아닐 때 안 해보고 부르 A가 0일 때 해봐야 돼요. 야, 틀릴 뻔했다. 마이너스 끝까지 해봐야겠다 그냥. 힌트 좀 주려고 했는데 선생님 어려버렸겠네. 제곱 0 2분의 1 1이니까 이거는 0 찍고 2분의 1 찍고 1 찍고 1에서 접하고 0 2분의 1 뚫고 들어가면서 접하니까 어떻게 그려지죠? 슉슉슉 이렇게. 네. 빠밤. 와우. 근데 여기가 이 정도 되면 여기 엄청 이렇게 내려가거든. 근데 그려보기만 해도 어. 무슨 색감인지 알 수 있겠네요. 는 참고 위치의 변화량 이거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값이 위치의 변화량이거든. 이 변화량은 음수면 음수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넓이가 1이고 이 넓이가 2로 가자. 이 넓이가 2, 1 이게 5잖아?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앞으로 2발, 뒤로 1발. x축부터 밑에 있을 때는 뒤로 갑니다. 뒤로 5발이니까 위치의 변화량 얼마예요? 마이너스 4인 거야. 그러니까 이 넓이가 너무 크면 안 돼요. 뒤로 가는 거야. 위치의 변화량은 부호도 있습니다. 뒤로 가는 거 마이너스 4니까 최대값 값으로 하면 음수 나오면 안 돼. 네. 이게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이거야 이거.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가 바로 그거야 최대야.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이거 전개해가지고 적분. 그냥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알아서 나와 이거. 만약에 여기서 위치의 변화량 구하라고 해도 구간별로 따로 적분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한 번에 2까지 적분해버리면 돼. 알아서 빼기로 나와요 음수로. 근데 내가 컴퓨터를 많이 보니까 이게 아마 엄청 가파를 거라고 알겠는데 그걸 잘 모르지. 이 넓이가 조금만 돼가지고 여기가 엄청 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클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이까지인데. 그래서 이건데 연정이가 지금 A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지금 알려줘서 선생님이 안 해봤는데 해보자. 0 넣으면은 마이너스 t 세제곱에 t 빼기 1이죠. 그러면 이거 그래프는 0 찍고 1 찍고 2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0에서 싹 접하면서 나가리 3개면은 3중근 샥. 그래서 1에서 들어와야 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너무 크잖아요. 제일 작겠다. 얘보다도 얘가 더 모르겠네. 이거 얼마나 올라갈지. 그래서 이거를 골라야 돼. 진짜 근데 모르면은 그냥 다 적분해봐야 되니까 살짝 어려운 문제죠. 이게 준킬러잖아. 다 이해됩니까 둘? 연정이는 풀었으니까 아주 좋아요. 14번 됐고요. 15번 해봐 말어. 15번 재미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합시다. 15번. 어떻게 하는지는 알잖아요. 개노가다지 다 써가면서 해. 힌트만 조금 줘볼까? 이러다 다 풀 것 같은데. 12번? 12번 친구들 했다는데 12번 내가 이따 쉬는 시간 힌트 줄게. 그럼 바로 풀 거야. 12번은 현성이랑 지금 성현이가 어제 엄청나게 고민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나중에 할게요. 근데 지금 보면은 분석, 평가해볼게. 난이도가 좀 있는 것들이 어디서 등장했냐면 10번부터 등장했다고 해도 10번은 너무 쉽죠. 네. 인간적으로 10번을 못 풀면 안 됩니다. 근데 약간 좀 어리버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11번도 쉬워요. 이게 최단거리가 되는 거지. 내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점 지금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요 직선의 기울기인 ET와 같아지는 점, 이 T, T제곱이거든. 그 점 찾아가지고 요 Q에다가 이거 원점에서 T, T제곱이 지나가는 직선은 기울기가 T란 말이야. Y는 TX 해가지고 얘 연립해가지고 교점 찾아가지고 PQ 길이 구해가지고 극한 구해야 되는데 극한 구할 때 약간 어리버리하더라고. 분수식 나오니까. 맞았어? 연정이? 시험에서? 네. 연정이가 근데 엄청난 지금 실력이다. 좀 그것도 뭐지? 9번 약간 어리바리거리는데. 연정이 11번 맞았다는데 뉴스민 맞았습니까? 틀렸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흐흐. 다시 깔끔하게 풀어봐야 되는데 시험 때는 그럴 수 있죠. 뭐 9번? 9번 어리바리 갔어. 9번은 이건 정말 안 돼요. 9번은 내가 맨날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통째로 일반항으로 보고 어떤 수열의 합의 일반항은 SN이니까 SN 빼기 SN-은 AN이다. 근데 여기서 AN이 이 동그라미란 말이야. 일단 EN-1 AN-분의 1 이걸 해줘야 돼. n이 2보다 크거나 같았다면 성립하지만 SN이니까 S0가 0인 그런 상황에서는 n이 1보다 클 때 성립합니다. 이거는 개중요하고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오고 내가 맨날 강조하고 수열의 합의 1만 하는 거야. 이걸 통째로 AN으로 본다고 하고 모든 학교에서 각 학교에서 기출 서술형으로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수연이랑 삼각함수는 다시 공부를 해볼게요. 근데 이런 거는 모의고사 좀 많이 풀면 걸러져. 이거 계속 나와. 계속 나와요. 못 맞추면 안 돼. 이런 거는 맨날 하는 건데 지금 새로운 게 아니야. 이거는 구색 맞추기 4점이라고. 이런 걸 꼭 맞춰야 돼. 지금 내가 새로운 느낌을 받은 것만 얘기할게요. 이거 약간 새롭긴 한데 이건 새롭지 않지. 개념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 11번 살짝 새로웠거든요. 살짝은 12번이 새로운 거야. 만든 거예요. 새로운 스타일. 까다롭다고 이런 거는.
내가 뭐라고 했어? 12번 다 나열하라 그랬잖아요. 다 써놓고 해야 된다니까. A1, A2, A3, A4, A5, B1, B2, B4 이렇게 써놓고서 힌트 하나만 더 주면은 그 A 지금 뭐 나왔을 건데 A2가 마사잖아?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4 빼기 D 이렇게 써서 해야 돼요. 마이너스 4 플러스 D, 마이너스 4 플러스 2D, 마이너스 4 플러스 3D, B1, B2도 마찬가지 다 써야 돼.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써놓고서 판을 보고서 하면은 아이디어가 딱 하나 떠오르는데 그 아이디어 하나 딱 떠오르는 거 이따 알려주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근데 내가 말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근데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하나라고 써놓고 하라고 써놓고 밑에다가 해서 이렇게 나열해서 A1, A2, A3, A4, A5 마이너스 4 빼기 D,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D 이렇게 다 써놓고 해야 돼요. B도 다 같이 써놓고 봐야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지. 그냥 머릿속으로 하면 안 되지. 됐고요. 15번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유행하는 건데 선생님이 준 모의고사에도 맨 마지막에 15번 이거였잖아요. 똑같아 유형은. 근데 좀 개빡쳐. 시간 오래 걸려. 짜증나. 일단 패스해야 돼. 우리도 오늘 패스한다. 재미없으니까. 야 주관식 가자. 단답형. 질문에 단답형. 궁금했던 거. 맨 뒤에 2개랑 또 20번은 G 프라임 4가 0이고 G3이 0인 거를 알아내는 과정이 있어야 돼. 그림을 그려서. 그렇죠. 근데 이게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 별로 안 썼다고요? 네, 그 단박에 알아챘죠. 나도 단박에는 알아챘거든. 근데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서라니까 이게 조건이 뭐가 거기서 걸리더라고 굉장히. 저 열심히 그래프 그리면서 했어요. 근데 이거는 난이도가 좀 있긴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수학2 수업에서 그 그래프 그리는 거. 근데 정밀분정인의 함수는 항상 양끝 통일 G0은 0 써놓고 했어야 돼. 양변 미분 G'X는 fx 써놓은 상태에서 0,0을 찍고서 2차 함수의 원시 함수 3차 함수를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뭐 하세요? 올라가야지.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을 여러 가지 그려가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0이어야 돼. G3이 0이 아니고 양수면은 G3이 양수잖아. 예를 들어서 G3이 양수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은 절대값 함수는 어차피 x축보다 아래 있는 데가 그림이 있을 수 있어서 접어 올리면은 이렇게 해서 얘보다 작은 게 생겨. 작은 게 생기면 안 돼.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그림 그려봐야 돼. 그래서 이것도 수민이는 내가 말한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G4는 벌써 다 알려줬는데 G'4는 0이고 G4가 극소화돼야 돼요. G3이 함수값이 0 돼야 되는 거. 이 두 개를 알아내는 노력합니다. 근데 마지막 연립할 때 개빡치던데 50 몇 나오던데 3분의 50 몇인가? 5분의 13 나오고 막 이러던데 마이너스.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주 미친 듯이 풀었구나. 아주 멋있어요. 근데 답이 딱 나오다니. 연립 방정식에서 아주 헬이에요. 맞아요. 막 분수나 분수나. 했는데 마지막에 정답은 정수로 딱 떨어지길래 맞아. 잘했어요. 정수가 나는 한 번 정수가 안 나와서 다시 풀었잖아요. 21번은 딱 봐도 기분 나쁘게 생겼어. 이거를 한참 분석했어. 이 함수와 이 함수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림을 대충 그려야 되는데 일단 기분이 나빠. 순서가 다르잖아. 근데 사실은 여러 아쉽구나. 여러 경험을 통해서 얘네들이 역함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역함수를 먼저 생각해 봤어야 돼. 물론 아닌 거 알고 있지만 이미 풀어봤기 때문에 역함수인지를 보기 위해서 이건 꼭 해줘야 됩니다. 이 마이너스를 밑으로 넣어볼까? 지금 얘만 넘긴 거거든요. t만. 그래서 x랑 y를 자리를 바꿔서 얘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역함수의 이면은 굉장히 문제가 그걸 뭐 꼭 땡큐라고 할 수는 없어. 왜냐면 그걸 이용 못하면 또 못 풀기 때문에 역함수면은 그 역함수 성질을 막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역함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더 애매해진 상황이야. 왜냐면 역함수는 아닌데 민만 바꿔서 그러니까 역함수를 yx 대칭시켜서 평행시도 시켰다. 그러니까 이 기본형의 역함수를 yx 대칭시켜 평행시도 시켰다. 이렇게 해서
역함수는 아니야. 역함수는 2분의 2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기본형이라 치면 로그 y는 2x는 이렇게 생겼고 로그 2x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서로 역함수인데 그거에 또 대칭 이동시킨 그거지. 그런 거라고. 그런 거를 이동시켜 가면서 지금 만나는 이 형이도까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역함수를 물어보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야 돼요. 근데 내가 왜 이거를 길게 설명하냐면 역함수를 이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봤어야 돼. 역함수인지 아닌지. 그 다음 1번. 그 다음 제일 좋은 거는 이해를 할 때는 t에다 숫자 넣어서 그림을 하나만 그려보면 끝나요. 어차피 t가 1일 때 지금 t가 1일 때의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f1이라고 하니까 f1인지 1인지 아니라면 1을 넣어서 그려봐야 돼. 근데 그릴 때 매너가 있어야지. 이거를 마이너스 로그 2의 x 플러스 t로 써놓는 게 좋죠. 이런 기본이 돼 있어야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를 나 같으면 넣어서 하는 걸 좋아해. 왜냐면 마이너스 하면은 대칭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기본형에다 2를 넣어가지고 미치 2분의 1인 로그 함수를 y축으로 t만큼 이동시켰다로 생각을 하고 얘는 x축으로 t만큼 이동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나가는데 컴퓨터만 있으면 바로 10초면 끝나지만 컴퓨터 없이 해야죠. 이거는 그럼 기본형은 1,0 찍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얘는 기본형만 그려. 그냥 기본형만 2x승 1 찍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나는 점이 여기 하나 생기겠네. 하나밖에 안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얘를 이거 로그 함수는 한 칸 위로 탁 올라가고 지수함수 한 칸 오른쪽으로 탁 가가지고 만나는 점을 찾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럼 다시 또 그려야지 뭐. 근데 이동시킬 때는 기준점을 이동시키니까 얘가 1로 가면서 지수함수는 이렇게 되고 x가 1일 때는 로그 함수도 얘가 1만큼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선생님은 다시 그려서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림을 자꾸 그려가면서 해야 돼요. 숫자 넣어서 했어 선생님 실제로. 처음에 1이랑 2 넣어서 그림 그려봤어요. 그러면 1에서 만나네. 그 x좌표가 1인 거를 그림으로 나올 수 있지만은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나 봐야 돼. 일단은 두 함수의 교점 x좌표는 연립방정식이니까 로그 2분의 1의 x 플러스 t는 2의 x 빼기 t를 만족하는 그런 x를 찾는 건데 딱 봐도 안 풀리게 생겼죠. 왜냐면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 같이 나온 방정식 푼 적 없잖아. 풀란 얘기가 아니야. 그냥 그림으로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숫자를 대입해서 풀 수 있는 건 있을 수도 있어. t가 만약에 1일 때는 될 것 같아요? 답을 먼저 알려주잖아. x좌표 이게 x좌표. x좌표 1이 되냐고 물어보니까 x에다 1 넣어서 되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2의 영승은 1. 로그 2분의 1을 진수가 1이면 0이잖아. 0 더하기 1. 그래서 1은 1 되잖아. 2도 해볼까요? t가 2일 때 교점의 x좌표가 2란 얘기잖아. 교점의 x좌표 ft니까 이게 2라는 거잖아. 교점의 x좌표가 2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 로그 2분의 1의 2 더하기 2는 2의 2 빼기 2. 이건 얼마냐? 2분의 1의 몇 승이 2예요? 마이너스 2승이잖아요. 마이너스 1승. 미안하다. 더하기 2는 2의 0승 1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근데 기억까지를 내가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그래프 그리는 거라든지 역함수인지 보는 거 그리고 얘를 기본형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림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상상할 수 있게 다 해줬잖아요. 니은디 것을 좀 더 이제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이. 그거 시간 줄게. 시간이 없잖아요. 니은은 그냥 대충 때려 맞춰봐. 돼요 안 돼요? 돼요. 성현이 수민이 살아있죠?
뻐꾸기 한번 날려주시고요. 니은까지는 솔직히 감각적으로 해야지. 그냥 이거 정수로 움직여 볼게. 감각적으로. 디귿은 많이 어렵네요. 감각적으로 일식 증가한다고 생각해서 추이를 보면 A가 1, T가, 이 A가 T다. T가 1일 때 이렇게 되고 2일 때 이렇게 교점이 2인 거 알거든?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FT인 거예요. 그러니까 F1은 1, F2는 2인데 3이면 어떻게 되겠냐고 라고 생각하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얘도 이 녹색이 오른쪽으로 가고 얘도 위로 올라가는데 그럼 만나는 점이 오른쪽으로 도망가지 않겠냐. 정확하게 3으로 안 가고 딴 데 찍혀. 이런 식으로 찍힙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시험 볼 때 그렇게 안 하지. 그냥 야 계속 오른쪽 가잖아. 이렇게 그려가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처음에 이동 안 했을 때 이 기본형에서 t가 1 되면 얘가 1만큼 올라가니까 올라가.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동을 어떻게 시키냐면 이런 아이디를 쓰는데 하나만 먼저 이동을 시켜. 그러니까 로그만 1만큼 위로 올려. 그러니까 t가 지금 t가 0일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0일 때 t를 1로 옮겨. 지금 t가 0일 때 그림이거든. 기본형. 1만큼 올리면은 얘가 한 칸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저 2의 x랑 만나는 점은 그러면 좌표가 교점 x좌표가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간 거죠. 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인데 그림을 그려보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상태에서 녹색도 1만큼 이동을 시켜. 그러면 교점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하죠. 이 교점 x좌표가 오른쪽으로 하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만큼 오른쪽 가고.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밀려내면서 오른쪽 갈 수밖에 없다. 해설을 읽은 거야. 해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이동시켜보라고. 니은은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밀린다. 근데 니은을 제대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까지 하면서 시험 때 풀진 않죠. 야,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딱 봐도 그냥 문지기 오른쪽 가잖아요. 오른쪽 가잖아요. 계속. 가는데 뭘 또 설명하는 그러니까 설명. 그래서 니네들 맞춘 애들 많을 거야, 그냥. 이게 보니까 1 가고 2 가는데, 3에서는 또 3으로는 안 가거든? 3점 몇이거든, x좌표가? 하지만 가긴 가. 보니까, 그려보니까 간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가니까 일단 맞는 거야. 디귿이 문제인데요. 근데 디귿은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힘들 거예요. 이 교점 x좌표 있지, 이거 찍힌 거. 네. x 갈 때마다. 물론 컴퓨터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지는 못하겠지만, 이거를 이 점의 x 좌표를 함수값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y는 t보다 위에 그려지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문제 의도는 그래요. 이게 교점의 x좌표잖아요. x좌표를 그러니까 1 넣으면 1이지 찍고 2 넣으면 2지 찍고 3 넣으면 3.2죠 대충. 그러니까 y는 x보다 교점 x좌표가 y는 x 왜 이러고 있죠? y는 x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y는 x보다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1, 2, 3.2 대충. 그러니까 1, 2, 3.2, 4 넣으면은
4에서는 4. 그거 되니까 4에서는 4.8 정도. 이렇게 x가 5일 때 이게 5일 때 점이거든. 5일 때는 이게 6점 몇이니까 5일 때는 6점 이렇게 해서 날아간다고. 점점 커져. 그러니까 y는 x보다 교점의 x좌표는 항상 크거나 같으냐 물어본 거야. 그래서 추이를 보면은 교점이 점점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 안 돼. 이 부분에서. 아래에 있는 데가 있어. 1에서 2 사이에서는 교점 x좌표가 아래에 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교점의 x좌표가 지금 t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나면 이게 t가 여기서 a가 t다. t가 1일 때의 그림이야 이게. 실제로 네가 그릴 때는 근데 이거를 2분의 1의 로그 2분의 1의 x 플러스 t로 생각해서 로그 2분의 1 x를 x축으로 t만 1만큼 올린 거니까 원래 1,0 찍고 감소한 함수를 1만큼 올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탁 이렇게 올라가고 지수함수는 0,1을 기준으로 탁 이렇게 가는 거야. 보여줄게. 근데 그걸 몇 개 그려가면서 해야 돼. 봐, 지금 이 기준점이 1하고 1이잖아. 녹색은 지수함수, 이거는 로그함수. 근데 1만큼 증가하면 이렇게 딱 돼. 1만큼 더 가면 이렇게 올라가. 하나씩 가고. 근데 이게 지금 움직이는 게 일식이거든? 일식. 이게 t가 1일 때, t가 2일 때, 3일 때인데 그때 x좌표를 보라고. 그럼 3일 때 x좌표는 이게 t가 3일 때인데 x좌표는 3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F3은 t가 3일 때의 x좌표 이게 왼쪽이 x좌표, x좌표. 교점 x좌표가 아까 는 수 3보다 크냐는 얘기야. 크잖아. 3보다 x좌표가 더 오른쪽에 있잖아. 4일 때는 4보다 x좌표가 오른쪽 있잖아. 근데 이게 t가 4일 때 이만큼 간지 그리기가 힘들어. 네가. 그래서 알기가 힘들긴 한데 니은에서 물어보는 건 계속 오른쪽으로 가냐는 거거든. t가 커지면은 교점이 오른쪽으로 나가냐. 그거는 감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다 보면. 근데 t가 3인 그림을 하나 그려볼 때 로그 함수는 실제로 1,3을 찍고 그려야 되고 지수 함수는 3,1을 찍어서 그리거든. 근데 3일 때 t는 3일 때 교점 x좌표가 3보다 크냐 물어본 거거든. 이 문제 이해하는 게 어려워 이게. 그랬을 때 이 교점이 3보다 큰지 알려면 3에서 함수값을 넣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3에서 함수값, 파란 함수가 로그잖아. 로그에다가 지금 t가 3일 때는 이렇게 함수가 되는데 여기다가 3을 넣어봐야 된다고. x자리에다 3을. 이게 t가 3일 때 함수인데 x자리에 3을 넣어서 로그 함수가 더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야 돼. 왜냐면 크거나 같아야지 언젠간 로그가 내려가서 로그가 작아지고 지수가 컸을 때가 교점을 지나고 난 이유거든. 그러니까 교점 전이라면은 그 전에서는 로그 함수가 지수 함수보다 커야 된다. 그런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실수 t에서 성립하려면은 이 x에다 이제 이런 함수들끼리 비교할 때 x에다가 t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t라고 이제 추상하는 거예요. t일 때 교점 x좌표는 t보다 커야 되니까 t의 함수값이 로그가 더 커야 돼 지수보다. 그래야지 아직 안 만난 거야. 만나기 이전이어야 돼 t가. 그래가지고 요 부등식 성립해야 돼. 여기다 t를 넣은 거야. 해설 그 다음부터는 해설 보면 이해될 건데 그러면은 얘가 2의 영성 1이잖아. 그러면 t 빼기 로그 2의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근데 얘를 푸는데 얘가 부등식인데 로그 넘기고 1 넘겨가지고 t 빼기 1 있잖아.
t 빼기 1이 로그 2의 t보다 큰 걸 보여야 돼. 근데 크지가 않아. 어디까지 이해되냐? 이해돼 지금? 네. t 빼기 1이 그려보면은 x-1이잖아. t 빼기 1은 x-1. 그 그래프가 로그 2x보단 크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 1하고 2 사이에서 작아. 그려보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교점이 t보다도 느리게 갈 때가 있다는 거야. 실제로 얘를 0.1 이렇게 움직이면 t가 늘어날 때보다 교점이 더 적게 늘어날 때가 있어요. 늘려볼게. 이렇게 약간 휘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미 t는 지금 이게 t거든. a가 t가 1.5인데 걔보다 교점이 왼쪽에 생겨. 이런 구간이 있어. 여기가 1.5거든. 지금 벌써 1.5까지 는 거예요. t를. 그래프를 1.5만큼 이동시킨 건데 그 교점이 그 1.5보다 왼쪽에 있어. 그런 구간. 근데 그림을 알기 힘들어.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부등식을 세워가지고 t에서의 로그 함수가 항상 t에서의 지수 함수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이 교점이 그거보다 오른쪽에 생긴다라는 식을 세워서 그 부등식이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게 되는 지를 보니까 안 되는 구간이 있더라. 게으르잖아 이것도. 게으릅지. 근데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면 너 답안지 보면 이해될 거네. 그리고 팁을 하나 주면은 t가 2분의 3일 때 그림 그려봐. 2분의 3일 때 1.5일 때. 그러면은 안 돼. 만나는 점이. 근데 그림을 그릴 때도 내가 이거를 사실 컴퓨터 없이 풀려면은 이런 걸 잘해야 돼요. 그림 그릴 때 t가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함수가 만약에 t가 2면은 여기가 기준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t가 2면은 여기가 기준점. 로그 함수 이렇게. 만난 지점은 실제는 여기인데 만나는데 1.5일 때는 t가 1.5일 때는 여기가 로그 함수 기준점. 1.5 여기 지수 함수. 여기 왼쪽에서 만나잖아. 요 t보다 t가 1.5일 때 왼쪽에서 만나.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 1 갈 때 1 떨어지니까. 어려워 근데 알기 힘들어. 개 쉽잖아요. 6무 15번. 이거 다 써서 해라. 뭐가 어려워요. 개 쉽지. 6개까지 말아내는 거잖아요. 처음 알고 있는 것은 A1이 K. 그렇죠. 자연수니까 대입하면 0보다 클 때는 밑에다 넣으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거를 전항해서 무조건 0보다 그 전항이 0보다 클 때는 다시 전항이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넣고 전항이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넣는데 0보다 클 때는 2n을 빼고 k를 뺀다. 항상 전항의 숫자 넣는 게 2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전항이 음수일 때는 위에다 놓죠. 위에다 넣죠. 그럼 어떻게 되냐? A3은 한번 써볼게. A2 플러스 4 마이너스 K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A2가 마이너스 2니까 2마 K잖아. K는 2가 아니다. K가 2가 아니라 왜? 0보다 작아야 되죠. 개쩔이 K가 어, 안 돼요. 2만 안 되는 거지. 2보다 그건 아니야. K가 1일 수도 있어. 아니, 다 넣는 건데. 어. K는 2가 K는 2는 아니다. 잘했습니다. 반드시 2는 아니고요. 그리고 얘가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그렇죠. 나눠서 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혼란이 빠지는 거예요. 나눠서 갔나? 네. 양수일 때는 어떻게 하나? 양수일 때는 A4를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A3에다가 마이너스 6 빼기 K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음수일 때는 A3에다가 6 마이너스 K를 해야 되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까먹었잖아. 마이너스 4 빼기 2K가 되죠. 그렇죠. 음수일 때는 6을 더해서 하니까 8 마이너스 이렇게 2K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K는 하지만 K는 4가 안 되죠. K는 4가 아니고 개쩔잖아요. 2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은 K가 이때는 음수가 되려면은 K가 3보다 큰 거지. 3, 4, 5, 6이잖아. 근데 그 중에서 얘가 또 여기서부터 개 어려운데. 이거부터 할까?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두 가지 갈림길이 나눠지지만 날파리 뭐세요? 여기 수업방에 신고한다. 근데 여기서 얘가 양수가 되려면 K가 뭐냐 숫자가 K가 음수가 나와요. K가 음수가 나야 되죠. 그래서 양수가 될 수가 없어. 그렇죠. 오, 이런 거를 잘해야 돼. 예리했다. 그래서 K는 음수가 되는 길만 갈 수밖에 없는데 얘가 음수가 되는 K는 뭐가 있나? 1, 근데 얘가 양수가 되려면 일단 뭐예요? 1이죠. 1밖에 없잖아. 얘가 음수가 되는 K는 1, 2, 3, 4, 5, 6, 7, 8 다 되지. 근데 얘는 1밖에 안 되지 양수 되려면. 그래서 여기서 빨리 숫자로 바꿔줘야 돼. 이 줄을 다. 이해돼? 여기 이 줄을 끝나버린 거야. 한 줄이 다 끝나버린 거야. 이게 내가 실제로 풀 때 이렇게 풀었다. 그래서 K가 1입니다. 이때는. 다시 써보면은 1 마이 요거는 1이니까 다시 1 1면 마이너스 6 그 다음부터는 갈 수 있어요. 이걸 보고 그 다음 어떻게 가냐 음수니까 A4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6 네 번째 항이니까 여기다 넣어야죠. 마이너스 6 플러스 8 마이너스 K가 1 얼마예요? 1, 다시 1 되죠. 1이죠. 그 다음에 아래 거예요. 1이면은 마시를 1 빼기 5이 1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1. 그래서 3, 4, 5, 6 4개만 보는 거니까 불마니까 양수니까 안 되죠. 이 줄은 안 된다. 탈락. 그럼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가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얘가 양수라면은 그 전에 잠깐 얘가 양수가 되려면 K가 뭐냐 3, 2, 1 2는 안 된다 그랬죠? 1도 1이면 얘가 양수되면 안 되지. 그래서 얘가 양수되는 K는 3이다. 여기서 숫자로 확정을 해줬어. 나도 한참 생각하다가 3이다. 그러면은 요 줄도 다시 한번 써보면 3 마이너스 2 그럼 2 빼기 1은 마이너스 1 그 다음 얘가 다시 8 빼기 2니까 8 빼기 6이니까 이때는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는데 2 얘가 2가 됐다. 예? 그러면은 2에서 양수니까 양수일 때는 2 빼기 항숫자의 2배 8 빼기 K가 3이니까 3 K 헷갈리잖아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마구 마이너스 9일 때는 또 음수니까 마이너스 9를 넣고 항수의 2배 플러스 10이죠. 마이너스 이거 3 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얘네 4개를 다 곱하게 되면 음수
따라서 K는 3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케이. 그럼 마지막 요 음수. 얘가 음수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음수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죠. 8-2K에서 요 항수자의 2배 8을 더하고 빼기 K를 한 번 더 하니까 16-3K 16-3K 이 16-3K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나눠서 또 마지막 한 번만 더 가면 되는데요. 거의 다 왔다. 16-3K가 양수일 때는 K가 얼마냐? 5까지 되죠. 5까지 되긴 되는데 여기는 K가 음수가 되려면 5밖에 없잖아요. 5 넘어가면 6, 3, 18이니까 안 된단 말이야. 5. 그러니까 K가 5까지. K가 5면 되죠. 4는 안 된다 그랬죠. 아까. 5. K가 5인 걸 해야겠습니다. K가 5다. K가 5면 5 빼기 2 빼기 K는 마 3. 이런 게 제일 짜증나는데 이런 거 왜 해야 되는 거냐고 도대체. 이딴 걸 왜 해? 5, 2, 10이니까 마이너스 2. 5, 3, 15. 1. 얘가 1 되잖아요. 위로 가자 위로. 1이 되면은 아래다 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요 항의 숫자는 5. 10 마이너스 첫 번째 항은 5. 마이너스 14. 그러면 네 수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되죠. 그래서 5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 얘가 음수가 되려면은 6 이상이어야 되죠. 근데 그 수는 뭔지는 알 수 없어. 아무튼 그러면 얘가 음수면은 위에다 넣어야 되니까 16-3K 플러스 5이 10-K니까 26-4K다. 근데 얘는 또 할 필요 없지. 왜냐면 그냥 다 4개가 다 자, 음수니까 얘는 반드시 양수여야 되죠. 양수 되려면은 4, 6이 24니까 6보다 작아야 돼. 근데 5는 아니고 4도 안 되고 3도 안 되고 6이 그냥 6이네. 그럼 6이 되는 경우 얘가 6이 되려면 K가 6인 거죠. K가 6이라는 얘기죠. 3, 5, 6. 다 더하면 14. 근데 나 한번 풀어봤는데도 이 정도야. 어려워.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그림 그려나가면 되는 알긴 알았지만 실제 풀 때는 훨씬 더 난잡하게 했다. 나도. K가 5일 때 너무 헷갈려가지고 여기 좀 오면 헷갈려요. 어리버리 까다가